네, 안녕하세요. 김프로입니다. 오늘 코스피는 0.68% 상승, 코스닥은 1.37% 상승 마감을 해주면서 오랜만에 한 이틀 정도 반등이 나오긴 했는데요. 뭐 아직까지는 기술적 어떤 수급 이벤트에 의한 반등 그 이상으로 해석을 하기는 조금 힘들죠. 이렇게 보셔도 뭐 차트로만 봐도요. 아직까지 이 추세를 이렇게 이제 돌아 나가면서 회복해 주고 있는 상황은 또 아니고요. 그리고 뭐 저 작년 연말이랑 사실은 뭐 계속해서 이제 연말마다 이어지는 이벤트잖아요.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금투세 합의 여부와 대주주 요건 10억을 한 50억까지 상향하느냐 마느냐로 이제 막판까지 줄다리기가 좀 있었다가 금투세는 합의가 됐는데 대주주 요건은 10억 그대로 현행 유지가 되면서 이제 금요일 날 발표가 됐죠. 그래서 금요일부터 아마 본격적으로 조금 미뤄두고 있던 대주주 요건 해당되시는 개인들의 물량 출회가 본격적으로 이제 금요일 날부터 나오지 않았나 싶고 어제 오늘 이제 피크를 좀 찍었죠. 그런 개인들의 물량을 기관, 특히 금융투자에서 보통 좀 많이 받아갖고 이제 뭐 단순히 뭐 이제 개인들의 물량을 받는다라는 것보다는 이제 배당 노리고 오는 배당 수급이 들어왔다가 이제 28일 날 이제 내일이죠. 내일이 이제 배당락이거든요. 내일부터 아마 이제 며칠간 들어왔던 배당 노리고 들어왔던 수급들이 아마 내일부터 다시 도로 이제 빠져 나갈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증시가 좀 약세를 또 내일부터는 보일 수도 있겠다. 그래서 작년에도 보시면 이렇게 12월 21일부터 이렇게 이제 들어왔던 물량이 작년은 29일이 배당락이었기 때문에 바로 배당락 일부터 이렇게 수급이 좀 다 빠져나갔고요. 요 이벤트랑 함께 작년 같은 경우는 1월 달에 딱 진짜 1월이 되자마자 시장이 급락을 좀 시작했는데요. 요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주가가 워낙 시장의 가격이 높았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이제 암울한 분위기였다라고 하면 지금은 혹시 뭐 조금 조정을 받더라도 저는 가격적으로 조금 제한적이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일단 하고 있고요. 2023년 뭐 시장 전망에 대해서는 어제 올려드린 영상 보고 좀 뭐 제 개인적인 뷰니까요. 시장을 맞춘다라는 거는 너무 어렵습니다. 하지만 우리가 어느 정도 내년에 시장이 어떻게 될지 매매 전략 정도, 그러니까 시나리오 정도는 짜놓고 좀 들어가서 내 생각과 맞을 때와 내 생각과 시장이 다르게 움직일 때 그때그때 아무 생각이 없이 그때 가서 대응하려고 하면 조금 늦죠. 정교하지 못한 대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뭐 1분기는 시장이 어떻게 될까, 2분기, 3분기, 4분기 이렇게 좀 전략을 짜놓고 대응을 하시는데 참고가 좀 되셨으면 좋겠는 바람에서 어제 이제 시장 전망 올려드렸고요. 그러면 이제 뭐 내일부터 또 외인기가 물량 쏟아내면서 시장이 안 좋을 수도 있는데 저는 뭐 그런 부분은 또 너무 걱정은 하지 마시라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 어제 방송에서도 그렇고 뭐 저번 주 방송 12월 내내 제가 좀 말씀드리고 있는 게 우리 같이 테마주 뭐 트레이딩이나 스윙 매매 위주로 하시는 분들은 사실 시장이 상승하면 당연히 좋겠지만 차라리 어떤 불확실성에 의해서 방향성이 안 나오는 이런 시장보다는 뭐 차라리 하락장이 낫다라고 말씀을 드릴 정도로 이 시장의 메이저 세력들은 불확실성을 가장 싫어합니다. 그래서 어떤 시장의 큰 이벤트를 앞두고는 시장이 약간 좀 말라서 방향성이 없이 침체되는 경우가 많이 보이죠. 그래서 12월 들어서서 시장이 정말 재미가 없었고 거래 대금도 또 말라갔던 이유가 일단은 이제 뭐 이 연말 이슈 끝나고요. 내년 뭐 외국 외인 기관의 이제 수급 이벤트가 마무리되고 나서는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좀 거쳐지면서 그래도 12월보다는 훨씬 더 활기를 띨 수 있는 시장이지 않을까. 그렇게 좀 23년 1월에 대해서는 조금 기대를 하고 있고요. 그런 어떤 약간 신호탄 같은 느낌이 오늘 장만 봐도 딱 느껴지지 않았나 그렇게 저는 생각이 들어요. 정말 오랫동안 뭔가 이렇게 강한 테마가 단체로 군을 이뤄서 움직임이 나온 게 12월에 사실 진짜 거의 없었다라고 봐도 무방했거든요. 근데 오늘
중국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강세를 좀 보였고 장 막판에 후반 들어서 가지고는 이제 뭐 드론 테마가 일단은 좀 강세를 보이면서 오랜만에 단순히 뭐 이제 시장이 좀 올랐다 이런 개념보다 테마의 장세가 약간 그래도 활기를 띠었다라는 측면에서 좀 긍정적인 점수를 좀 주고 싶은 그런 오늘 하루 시장이었습니다. 네, 예전에도 몇 번 언급을 좀 드렸지만 사실 이 테마는 뉴스에 거의 모든 답이 있다라고 봐도 좀 무방할 정도로 뉴스 체크가 좀 중요하고요. 특히 이제 장 시작 전에 나왔던 뭐 오전이나 새벽에 나온 뉴스들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. 그래서 뭐 오늘 이제 장전의 뉴스가 볼만한 게 좀 많이 있었죠. 사실 중국 격리 해제 뉴스는 오늘 나온 게 아니라 한 3, 4일 전부터 계속해서 나오고 있었습니다. 그래서 저희 이제 무료 체험방, 소통방에서도 제가 뭐 저번 주 목요일인가 금요일쯤부터 해가지고 격리 해제 관련해서 뭐 항공주랑 리오프닝주들 조금 뭐 보셔도 괜찮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거든요. 근데 오늘 타이밍 딱 잡고 뉴스 띄우면서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불을 좀 뿜어졌고요. 화장품 관련주들은 한 요때쯤 됐을까요? 워낙 이제 일파가 나오고 나서 박스권 조정 기간이 길었기 때문에 거의 한 달 동안 요 박스권 조정 구간을 좀 가져갔죠. 그래서 한 요때쯤 됐을까요? 화장품 관련주들은 지금 뭐 그나마 우리가 보고 있는 좀 테마 중에 1파 후에 2파까지 넘어갈 수 있는 테마로는 저도 뭐 물론 시장 상황이 워낙 조금 힘이 없고 확실히 좀 힘이 없고 약했기 때문에 2차로 넘어갈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어떤 확신이 좀 부족하긴 했지만 그래도 화장품 관련주는 시장 상황만 좀 받쳐주면 아마 웬만하면 2차로 파동까지는 좀 넘어갈 수 있는 테마가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죠. 근데 요즘 패턴 보면 되게 좀 이런 패턴들 정말 많더라고요. 뭔가 좀 차트를 다 만들어 놓고 급등시키기 하루 이틀 전에 하루 이틀 엄청 많이 빼버린 다음에 이렇게 급등시키는 패턴 되게 많습니다. 기억나는 게 뭐 화장품주들도 좀 그랬고 한동훈 테마 애들도 보면은 이런 패턴 참 자주 쓰고요. 이틀 빼고 급등, 이틀 빼고 급등, 이틀 빼고 급등. 그러니까 차트를 의도적으로 좀 망가뜨리면서 개인들이 쉽게 매수에 동참하기 힘든 그런 캔들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뭐 올려치는 뭐 이런 패턴들이 최근에 좀 많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. 다시 돌아가서 일단 화장품 관련주들이 너무 반갑게 2파까지 좀 넘어갔고요. 한국 화장품 형제들 1등주, 2등주, 그다음에 뭐 코리아나 뭐 선진뷰티, 컬러레이, 세화 PNC 뭐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고요. 일단 얘네들도 일단 뭐 단기과에 뭐 하나 정도밖에 안 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충분히 저는 상승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 가격적으로 굉장히 괜찮잖아요. 역배열권에서 올라오고 있고 위로 얘가 튀려고 했을 때 공간이 좀 많이 열려 있기 때문에 가격적으로도 부담이 없는 자리. 거기다가 지금 뭐 테마적으로도 뭐 얘네 말고는 우리가 뭐 볼만한 게 좀 딱히 없다라고 할 정도로 지금 중국 리오프닝 관련주들은 지속적으로 주목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고요. 화장품 쪽 그리고 의류 관련해서는 F&F 홀딩스밖에 또 볼 게 없어요. 근데 얘도 보면 가격적으로 굉장히 바닥 구간에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뭔가 되게 부담스러운 차트인 것 같지만 이렇게 좀 넓게 보면 위쪽으로 충분히 더 열려 있기 때문에 저는 추가적으로 파동 한 4만 원 정도까지는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? 이렇게 가다가 이제 보통은 한 번 정도 불기둥 뽑고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거든요. 그래서 FNF 홀딩스나 지금 뭐 청담 글로벌도 마찬가지죠. 청담 글로벌도 이런 가격대 지금 뭐 12,000원이나 요 정도 가격대를 한 번 정도 넘기면 여기 이제 전고점까지는 또 한 번 충분히 트라이가 이루어질 수도 있지 않겠나? 그렇게 생각하면서 얘네는 뭐 계속 추적해야 되겠고요. 그 다음에 좀 이렇게 우량주 중에서 호텔신라나 얘네들도 저도 계속 보고 있었는데 호텔신라도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. 뭐 파라다이스 그 다음에 항공주들은
제가 이때부터 이제 뭐 저희 소통방에서도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멘트 드리고 나서 뭐 TA 항공 추세 좋게 계속 가고 있고 제주항공도 뭐 소폭 상승했고요. 진에어도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. 항공주들도 볼만하다. 그리고 나서 오후장에는 이제 드론 관련주들이 불을 좀 뿜었는데 얘네는 이제 딱 봐도 뭔가 앞쪽에서 준비를 오래 한 듯한 모양새는 없어요. 그래서 약간 이제 급하게 이슈가 또 근데 강하다 보니까 단체로 윤 대통령이 이제 뭐 드론 부대 조기 창설을 지시했다라는 뉴스. 그래서 급하게 세력이 들어와서 만들어진 어떤 급등 상황이고요. 얘네는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앞쪽에서 좀 준비를 오래 해놓은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단발성으로 끝이 날지 뭐 단발성으로 끝난다고 하면은 내일도 한번 불기둥 뿜고 이런 구간에서 이렇게 이제 죽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얘네는 이 파동으로 넘어갈지 말지는 최대한 좀 지켜보면서 공략을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. 그래서 뭐 DTNC, 뭐 제이시언 시스템, 퍼스텍, 네온테크, 기산텔레콤 이렇게 네온테크랑 기산텔레콤이 시간의 상을 이제 또 보통 이렇게 들어가 버리는 경우도 추세가 좀 끈덕지게 이렇게 이어지는 경우보다 단발성으로 끝이 나는 경우도 굉장히 좀 많아가지고요. 얘네는 조금 뭐 물론 이제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이야 뭐 상한가 나오고 뭐 한 1에서 3일차까지는 활발하게 트레이딩 하시면 되고 이제 충분히 이렇게 눌림목 기다렸다가 이런 자리 좋아하시는 분들은 리오프닝주보다는 2차 파동에 대한 기대감이 아직까지는 우리가 확신할 수 없는 테마가 아닌가 싶어서 조금 기다리시는 게 좋겠다.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그 다음에 볼만한 게 한동훈 테마주들도 일단은 아직은 끝났다라고는 보여지지는 않습니다. 일단 금비가 최근에는 계속해서 대장 역할을 해왔는데요. 이제 투자 경고 종목 경고 딱지를 이제 달게 되면은 얘는 더 가기는 조금 힘들 수도 있겠죠. 워낙 좀 많이 또 올라왔고 상한가 이날 이제 상한가 나온 날에 심상치가 않았죠. 이렇게 뽑고 요렇게 그다음에 갭 띄우면은 요 위로 시세가 나게 되는 거니까 일단 얘는 이제 조금 쉬어갈 확률이 높겠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순환매가 도는지 우리는 봐야 되겠죠. 순환매 돌 수 있는 종목은 오리콤, 유니드비티, 노을 요 정도가 되겠습니다. 일단 뭐 제 눈에 좀 그러니까 가격적으로 부담이 없고 좀 진입했다가 안 가면은 뭐 짧게 뭐 잘라내고 가면은 크게 먹을 수 있는 종목이 노을 요 종목이 좀 있지 않나 싶습니다. 얘도 지금 뽑고 요렇게 지리하게 박스권 플레이 하고 있거든요. 만약에 여기 9,000원대를 넘기는 이런 파동이 나온다면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을 언제 주목을 해야 되냐면 예를 들어 얘가 이런 식으로 또 이렇게 만들었어요. 아니 이런 식으로 만들 수도 있겠죠. 이렇게 가다가 어느 날 시가 갭을 9,000원 위로 싹 띄우는 날이 어느 날 있을 수 있습니다. 그럴 때 한번 공략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고 뭐 유니드비티도 워낙 얘도 좀 끼가 좋아요. 그래서 요런 가격대를 한번 넘기는 얘도 9,000원이네요. 파동이 한번 나올 수 있어요. 한동훈 테마는 좋게 보고 있습니다. 왜냐면은 얘네도 이제 뭐 정치 아직은 뭐 할 생각이 없다라고 하면서 악재로 받아들여지면서 조정이 나왔다가 다시 뽑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이 한동훈 테마에는 웬만하면 이제는 악재는 없을 가능성이 좀 높고 기대감은 또 살아있고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테마도 계속해서 볼 필요가 있겠죠. 근데 이제 만약에 금비 좀 죽으면서 오리콤이랑 얘네들이 순환매가 안 돌면 그때는 고민을 좀 해봐야 됩니다. 금비 죽고 순환매가 좀 돌아줘야 돼요. 이번 주나 뭐 다음 주 안에는. 그다음에 뭐 감기약 관련주들은 조금 좀 애매하다는 생각도 들어요. 이제는 단순히 해열제 뭐 감기약이 부족하다라는 뉴스 가지고는 한 번 더 뭐 상한가를 간다든지 이런 뭐 큰 슈팅을 기대하기가 조금 힘들지 않겠나. 뭔가 단순히 이제 뭐 감기약 해열제 대란이란 뉴스보다 중국 코로나 환자
폭증 뭐 이런 뉴스가 차라리 저는 좀 더 나을 것 같습니다. 물론 이제 이 뉴스도 계속 나오긴 했었지만 뭔가 정말 뭐 감당이 안 되는 정도로 뭐 확진자가 폭증을 하고 뭐 무질서한 상태에 이제 의료 체계가 완전 뭐 무너지고 예를 들어 이제 중국이 이런 상태로 가게 되면은 중국 코로나 관련주들은 2파로 한번 넘어갈 수도 있겠다. 아직까지는 2파까지는 아니죠. 지금 쌍봉의 상황이거든요. 1파 나왔고 지금 쌍봉의 상황입니다. 그래서 또 잠깐 눌렀다가 이렇게 끌다가 2파로 넘어갈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봐야 되는 거죠. 과일약품도 일단은 1파 상황이에요. 여기서 2파로 넘어갈지 말지. 이런 애들은 네, 아무튼 그런 상황이고 뭐 메가이 CS나 뭐 메디아나 GH 신소재 이런 애들도 아까 말씀드린 뭐 중국의 이제 코로나 상황이 조금 굉장히 지금보다 더 악화가 되면은 한 번 정도는 더 재료가 될 수는 있겠다. 하지만 좀 이제 뉴스 체크하면서 지켜봐야 될 부분이라고 보여지고요.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항상 뭐 장전에 뉴스 체크나 이런 거 하면서 그러니까 장 시작 전에 뉴스가 나오고 오전이나 뭐 오후장 돼가지고 뉴스 나왔던 애들이 움직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. 근데 오늘 이제 장전에도 보시면은 이런 이제 뉴스 같은 거를 보고 또 괜히 이거 재건주 가겠다 싶어가지고 제목만 보고 드는 분들이 이제 계실 수 있기 때문에 한 가지 이제 좀 짚고 넘어가는 겸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예전에도 제가 뉴스를 제목만 보지 마시고 이 안에 내용까지 꼼꼼하게 좀 읽어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. 그래서 저도 장전에 이거 뉴스 보고요. 오늘 이거 재건주들 갭을 좀 띄우겠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일단은 비트코인을 찾아봤거든요. 비트코인이 전혀 환호하지 않았어요. 근데 환호했다라고 써져 있어가지고 이거 뭐지? 하면서 이제 안에 뉴스를 좀 살펴봤죠. 그랬더니 실상 읽어보시면 일단 뭐 내년 2월 정도에 뭐 평화 공식 정상 회의를 뭐 이제 제안했다라는 정도 뉴스는 있는데 꼼꼼하게 읽어보면 이게 뭐 재건주들이 갭 띄우고 슈팅이 나올 만한 뉴스는 좀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. 그래서 요거 이제 항상 제목만 보지 마시고 내용까지 좀 꼼꼼히 살펴보시라 말씀을 좀 드리고요.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재건주들이 뭐 완전히 지금 흐름이 무너졌냐 뭐 그렇진 않은데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? 얘네들은 이제 웬만한 뉴스 가지고는 조금 그 테마를 자극하기가 좀 힘들지 않겠나 싶어요. 워낙 지금까지 그 테마에 대한 피로도가 높잖아요. 너무 오래되기도 했고 많이 써먹기도 해가지고 테마에 대한 피로도가 조금 높긴 합니다. 하지만 뭐 아직까지 괜찮습니다. 나쁘진 않아서 KH건설도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또 모르죠. 어느 날 이렇게 갭 띄우고 양봉 하나 뽑아주면은 흐름 너무 예쁘게 되는 거고 데모도 지금 일단 이 추세를 이겨내지는 못하고 있는데 여기서 좀 이런 식으로 뚫어내주는 양봉이 하나 출현을 해줘야 되겠죠. 네. 네, 오늘 뭐 테마 진짜 오랜만에 12월 들어가지고 재밌게 테마 관련해가지고 좀 제가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습니다. 정말 이제 연말 지나고 2023년 1월은 활기찬 테마장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방송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